예정이었는데 조금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 5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지난 8월에 대법원이 2심에서 36억원밖에 인정되지 않았던 단순 뇌물 공여액과 횡령액을 50억 원 이상으로 인정하고 영대센터 관련 제3자 뇌물 공여를 유죄 취지로 인정한 결과이므로 애초에 준법의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는 시도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해야겠다고 공공확연하게 밝혔으며 최근 강인원 전 전문심기관 판단이 긍정적이라는 삼성 측 보도가 이제 언론 작업이라는 것까지 밝혀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삼성 측은 어떠한 반성도 개선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유로 준법인은 어떤 이유에서든 이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의 양형 반영 사유로 반영되어서는 안 되며 그의 명목도 논거도 없습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 21,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 YMC 전국연맹 이렇게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를 위해 기자회견장에 모였습니다. 네, 발언자가 많으니까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님께서 발언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예, 법이 상징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정성과 평등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상징하는 상징물에도 눈을 가리고 평등한 저울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법치라는 것이 과연 평등한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의 국정농단은 이미 명백히 밝혀진 사실이며 중죄입니다. 그렇게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한샘 파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삼성에 공을 돌려 준법감사위를 만들게 하고 자체의 감사위에 따라 형량을 판단하겠다는 것은 이 나라 법치에 전혀 맞지 않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감사위 위원들은 이미 엇갈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홍보실을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마치 공정한 준법감사위를 가동한 것 마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모든 국민들이 이 판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사법이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이 땅 법이 공정함을 이 사법부가 다시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찬바람을 이기며 투표를 드렸던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재판정을 바라보고 있을 것인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 또한 이번 판결을 반드시 지켜보고 법의 공정성에 어긋난 그 어떤 판결에도 결코 저희들은 따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절대 안 된다는 발언 잘 들었습니다. 네, 9호로 이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두 번째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가 이제 문장을 말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네 글자 또는 세 글자를 함께 세 번씩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파기환송심 재판부 대법원 판결 취지 살려 이재용을 엄벌하라! 어떠한 반성도 없는 이재용 준법감시 양형 반영 시도 중단하라! 네, 다음은 허건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 허건입니다. 답답하고 참담합니다. 4년 전 우리는 전투력량의 시민들을 위해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어내면서 우리는 정의와 혁을 되었고 우리는 공정성을
외쳤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득과 금처럼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뇌물행위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판결난 것처럼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왜 무엇 때문에 내부에 준법 감시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무엇 때문에 준법 감시위원회라는 조직을 왜 만들었습니까? 다시 한번 재판부에게 묻겠습니다. 준법 감시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삼성 내부의 불공정과 불의와 잘못됨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견제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준법 감시위원회를 만들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불공정하게 이끌어가고 양형에 관여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볼 때 우리는 분명히 당황합니다. 준법 감시를 만든 것은 이재용 부회장을 살려주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사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입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의 공정성입니까? 유전무죄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통하는 것입니다. 경제에 걸리기란 것이 여기에서 통하는 것입니까? 이 땅은 우리 5천만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우리 민주공화국입니다. 4년 전 1,700만 국민들이 재벌내차, 재벌개혁과 사회대개혁과 불공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켰고 그 주범인 박근혜와 최순실은 현재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응당히 죄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정의가 살아있고 그래야만 공정한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준법 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재용 회장을 원하려는 것입니까? 그리고 전문 3인의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를 보고 또 판단한답니다. 3인의 전문심리위원들의 판단들은 어떻습니까? 한쪽은 이재용 회장의 편을 두고 한쪽은 또다시 저번에 눈치만 보면서 이재용 회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균영 재판부는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지금 당장 준법감시위원회를 해체하고 전문심리위원회 의견을 듣지 말고 법에 따라가지고 정당하게 심판을 하면 그것이 정의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황학천 민여성과 함께 이재용 부회장의 정당한 심판을 위해서 정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20일 오늘 우리의 이재용 부회장의 파위 항소심 재판을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재판부의 불공정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보여달라. 그것만이 재판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길명을 분명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삼성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미디어 오늘이라는 매체가 19일, 20일에 삼성 준법이 관련해서 이제 삼성이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와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는 의혹이 있고 이제 삼성을 비판하는 내용을 썼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삼성은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또 뻔뻔하게 보도자료를 내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것은 오히려 미디어 오늘이다. 여론은 결코 조작 세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말 하늘을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개인적으로도 분노가 치솟는데요. 예, 다음 발언은 박상희 서울대 교수님, 경실련 정책위원장님께서 발언을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박상희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횡령 사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본질은 개인 이재용이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삼성그룹을 세습하고자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돈을 횡령해서 최고 권력자에게 뇌물을 준 사건입니다. 이것은 뻔뻔한 개인 범죄이지 기업 범죄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기업 범죄라면은 대법원 형량 선고에서 삼성전자 등 계열사에 대한 형량 유죄 판결이 있었어야 합니다. 어떤 계열사에 대한 유죄 판결도 없었던 개인의 횡령, 개인 그리고 뇌물 공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무리하게 기업 범죄에 해당하는 양형 기준을 적용하고자 말도 안 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하고 그리고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정중현 재판부는 마땅히 국민에게 속보 대제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미치고 말이 되지 않은 법조인으로서 일말의 양심마저 저버린 이런 뻔뻔스럽고 파렴치하고 한국 사법의 흑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몰지각하고도 몰염치한 행태를 멈추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잘할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기업 범죄에 대한 양형을 개인의 횡령, 뇌물 사건에 적용한다면 특검은 마땅히 대법원에 재상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형량을 다루에 있어서도 법령의 작용이 명백하게 잘못되고 있음을 지난 몇 개월간 정중현 재판부는 보여줬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심리위원회들의 보고서조차도 날림이고 일관성이 없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 안에 마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개인 범죄를 갑자기 기업 범죄로 둔갑시켜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선고를 하려고 하는 재판부의 문제입니다.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양심을 되찾고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 흑역사를 다시 쓰겠다면 정중현 재판관과 재판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일평생 받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네, 개인의 범죄를 마치 삼성의 범죄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꼼수를 부리지 말라는 박장인 교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청이 있어서 구호 한번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행위 면제부대사전 안 된다! 안 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공명정대하게 심판하라!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 살려 이재용을 엄벌하라! 네, 다음은 경제개혁연대 소장이신 김유찬 교수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경제연대 소장 김찬입니다. 전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소위 정준영 재판부가 갖고 나온 치유적 사법의 문제점, 두 번째는 준법감시위원회 문제점, 세 번째는 이번에 나온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유적 사법이라는 정말 경우에 맞지 않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적 사법이라는 것은 처벌 위주의 사법이 있을 때 너무 처벌을 많이 해서 처벌을 했지만은 다시 범죄를 일으키는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재벌 청소의 횡령 사건에 대해서 개인 범죄에 대해서 처벌 위주의 사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범죄를 짓는 것인데 여기에 상황에 맞지 않는 치유적 사법을 한 것이고요. 만약에 치유적 사법을 한다 그러면 치유의 대상자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재용 부회장이 횡령을 해서 가해를 한 피해를 입은 회사가 준법감시 체계를 만들고 있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법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은 가해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을 해주겠다. 이런 코미디 사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실효성 없고요.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영역이 다 드러났고요. 일단 실효성 있는 이재용 부회장도 두려워할 만한 준법감시 체계를 만들려면은 당연히
정관을 개정해서 주주의 승인을 받아서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준법감시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깥에 있는 이미 단체를 만든 겁니다. 이미 단체라 그러면은 총수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고 총수의 의지에 의해서 해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도 영역이 드러났지만은 가입하고 있는 협약을 맺은 관계사 굉장히 부족하고요. 또 관계회사가 결정을 하면은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고요. 심지어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조차도 이사회 승인 상황입니다. 또 보고서를 통해서 알겠지만은 삼성 합병의 경우에 연루된 임원들의 조사가 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래전략 시절 후실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 지원 TF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효성 있게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죠. 지속 가능성도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탈퇴가 자유롭고요. 예산 지원, 인력 지원, 관계회사가 결정하면 중단할 수가 있고요. 결국 총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 총수에 의해서 해체될 거라고 봅니다. 전문 심리위원회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은 어떤 위원은 결국 항목별로 점검을 하면서 낙제점을 준 거는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점수에서는 긍정적이다. 교수가 학생에게 채점을 했는데 낙제 점수인데 A+를 주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한 위원은 사전에 합의된 항목들에 대해 무시하고 자기가 점검 항목을 만들어서 평가를 합니다. 이 엉터리 같은 평가가 이루어졌고요. 그런 심리 보고서, 전문 심리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양형을 준다면은 이거는 코미디 사법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주영 재판부는 다시 돌아와서 양심에 따라,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그 사업지원 TF 소속이었던 증거인멸죄로 유죄를 받았던 백천원 상무가 저번 주에 바로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다시 발령받아서 상무에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준법감시위원회가 얼마나 허수아비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다음 발언은 원래 이제 김남근 변호사님이 해주시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이제 참여연대 경제금융수사 시행위원이신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남준 변호사입니다. 우선 편법 승계라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용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얘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계라고 하면은 제가 법조 다닐 때 배운 거는 뭐 특정 승계라고 해서 누구한테 양도 받았거나 포괄 승계라고 해서 상속을 받았거나 뭐 그런 건데요. 이재용 회장의 이 지분은 누구한테 산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상속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합병을 하면서 조작을 해서 다른 주주들의 지분을 빼앗아온 것, 훔쳐온 것이죠. 이건 승계가 아니고 제가 보기엔 불법 절도라고 봐야 될 것이지 이번 용어를 좀 다르게 쓰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참 재판을 오래 받고 있습니다. 중지된 상태에서 지금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반인이라면 가능한 일인지 재판부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양형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은 특별한 고려를 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특혜 시비가 일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 사유로 검토하는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재판에서 전례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 있었습니까? 솜방망이 처벌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 모두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인식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사법부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과 그 친인척들을 구속시키고 단죄했듯 권력자에게는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재벌에게는 한없이 약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밖으로 활보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이러한 저의 비판에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끝나면 실금원이 없어지거나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구가 법적 강제기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설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정점에 있는 삼성그룹의 자체 경영 판단에 불과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정점에 있는 삼성그룹은 경영 판단으로 삼성 준법 감시를 해체할 수도 있고 그 의견을 안 따를 수도 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삼성 준법 감시를 두고 이재용 부회장의 재범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 요소로 절대 고려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은 재벌에 한없이 관대한 사법부를 영원히 불신할 것입니다. 삼성 준법감시는 삼성그룹도 일부 기업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래 하도급 갑질이 아주 심각한 삼성중공업은 이 감시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 갑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수십억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하도급 갑질 피해자가 올 초 준법감시기에 위법행위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감시기는 자신들은 권한이 없고 삼성중공업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은 연일 보도되고 제 하청업체 사장은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준법감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힘도 없는 감시를 두고 양형에 반영한다는 말은 블랙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고 기능도 하지 않는 준법감시인도 양형에 반영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발언은 전성희 홍익대 경작부 교수님께서 이어가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재판의 부당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 꼭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는 가해자에 대한 양형을 하면서 피해자가 준비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양형 요소로 고려하겠다는 논리적 모순입니다. 성폭행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스스로 내가 전자발찌를 차겠소, 내가 화학적 거세를 하겠소, 그러니 내 형을 좀 깎아주시오, 이렇게 하는 건 서로 말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인 지역 주민들이 CCTV 달았으니까 이제 이 사람 범죄 저지를 개연성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죄 깎아주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것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재용은 가해자고 회사 돈을 훔친, 그리고 삼성의 계열사들은 피해자들입니다. 근데 피해자가 잘못 보필해서 총수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피해자들 니네 법 잘 지키겠다고 다 열심히 해봐, 그러면 내가 총수형 깎아줄게, 이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뭐 좀 하는 것 같이 움직이는 준법감시위원회 제대로 하고 있냐? 뭐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도 뭐 보도가 되었지만 여기서 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킨 임원에 대한 직무 배제 권고입니다. 그것 자체가 무효하다는 것도 드러났지만 그러면 이재용에 대해서 뭘 했냐 이겁니다. 이재용은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은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확정 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직무 배제 권고 한번 했습니까? 이재용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거기 있는 한 명의 전문 심리위원이 반대해서 면담도 못했어요. 직무 배제 권고는커녕 전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만지작 하면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숨기는 것은 정당한 사법부의 행태라 볼 수 없습니다. 마땅히 규탄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호 한번 외치고 다음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행위 명백히 돼서는 안 된다. 어떠한 반성도 없는 이재용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하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하라.
네, 다음은 경제민주주의 21 대표이신 김경일 회계사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전문심리위원들의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 만들어질 수도 없고 만들어져서도 안 되는 보고서였습니다. 삼성과 정준영과 심리위원 3명이 협잡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재판부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재판부의 전체적인 맥락을 가름하는 것인데요. 준법감시제도 일반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했습니다. 이때 준법감시제도 일반이라 하면 삼성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59개 계열사에 대한 준법감시제도를 일컫습니다. 59개 계열사입니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실효성 지속가능성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10시간의 면담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3명의 심리위원들, 이 협작꾼들입니다. 누구와 나올 것 없이. 지금 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3명 심리위원들. 그 지금 자기가 잘 썼네, 못 썼네, 평가를 부정적으로 했네, 긍정적으로 했네,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처사이고 시민사회 일반을 협잡의 골짜기로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자, 전 내용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 기준에 의하면 감사가 심리가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피감인이, 즉 이 경우에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겠죠. 그리고 59개 계열사의 준법감시위원회겠죠. 이분들이 자신들의 내부관리회계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단 한 군데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모든 관계자들을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었습니까?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본인들이 보고서에 이재용 부회장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고서 안 내야죠. 이재용 부회장 만날 수 있을 때까지 보고서 안 냈어야죠.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이 3명의 협작꾼들. 그러고서 마치 자신들이 정의로운 마냥. 이 보고서 나올 수 없고 나왔어도 안 되는 보고서였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보고서를 기준으로 근거로 해서 정준영 재판부가 있을 수 있는 걱정되는 판결을 한다라면 이 3명의 심리위원 누구 하나 단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발언인데요. 금융정의연대 김대기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노회찬 전 대표가 국회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법은 만인한테 평등하신 것이 아니라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만병도 이젠 줄여서 삼성에게만 평등하고 재벌에게만 평등하다는 생각입니다. 삼성생명 사옥에서는 안보험을 지급받지 못하는 고객들이 지금 정부 농성을 하면서 삼성의 법적 대응에 대해서 혀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삼성만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제도를 만든다면 다른 재벌들도 범죄 행위가 있었을 때 준법감시를 만들어서 집행유예라든가 선박망이 처벌하겠다는 시그널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두 번째, 삼성과 관련되었던 금융회사의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언감정신 이제 소송도 못 보게 될 겁니다. 이재용 회장이 저렇게까지 해서 선박망이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어느 누가 피해자들이 삼성과 상대로 소송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재판부는 삼성의 재판부고 이제 사법부는 재벌의 사법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물산 합병에 삼성증권 직원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개인신용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금융회사 선관의무까지 위반하면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처벌도 지금 삼성증권 직원들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들이 내 정보를 삼성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교환했던 그 주주들에게 사법부는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저게 제대로만 작동이 된다면
양형에 감경을 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건 모르긴 몰라도요, 오늘 이재용 재판이 그렇게 난다면 재벌들 축배를 들 겁니다.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꺼리낌 없이 범법행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만 아니면 되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된다 하더라도 준법감시위원회라는 이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양형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부는 삼성의 재판부가 아니라 국민의 재판부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폐기하고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그 법을 동일하게 적용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네, 많이 기다리셔서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이제 2시 5분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그 마지막으로 할까요? 네. 이재용 범죄는 기업 범죄 아닌 개인 범죄다. 재판부는 제대로 심판하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 공명정대하게 심판하라. 어떠한 반성도 없는 이재용 준법감시원회 양형 반영시도 중단하라.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졌습니다.